당신의 인생이 단 5초 만에 침대에 갇힐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한 번 미끄러지고 욕실에서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는 속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땐 단단했던 뼈가 이제는 속이 스펀지처럼 숭숭 뚫려서 살짝만 넘어져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2명 중 1명은 이 골다공증이 찾아오고요. 여성 어르신은 남성보다 엉덩이뼈가 부러질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순간적으로 넘어지기 쉬운데요.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막고 엉덩이뼈를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제 환자 중 윤영자님은 올해로 80세가 되신 분입니다. 동네에선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집 앞 공원에 모여 친구들과 걷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었지요. 윤영자님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엔 갈 일도 없어. 그런데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려서 현관 앞에 얼음이 얼었는데 그걸 모르고 문을 나섰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고 병원에서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하니 며칠 만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주가 와도 안아줄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영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계단에서만 안 미끄러졌어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늘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한 번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단숨에 침대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아십니까? 더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결국은 전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더 무서운 사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김봉순 어르신 올해로 84세입니다. 평생을 택시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아침 5시에 나가 밤 10시까지 운전대를 잡던 철인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일 새벽 걷기, 텃밭 가꾸기, 이웃 도와주기까지.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봉순이 형님은 아흔은 거뜬히 넘기겠어. 그런데요, 작년 여름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고 아들이 달려갔을 때 김 어르신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엉덩이를 부여잡고 신음하던 그분은 병원에서 엉덩이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 며칠 만에 다리와 팔에 힘이 빠졌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음식을 삼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등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등과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살이 짓무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욕창이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2달 후부터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3달째의 김 어르신은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복도를 지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욕실에서만 안 넘어지셨더라면 지금도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을 텐데. 이게 엉덩이뼈 골절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넘어짐 하나가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통계로 보면 엉덩이뼈 골절 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5명 중 1명입니다. 교통사고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엉덩이뼈를 지키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발바닥 지압공 굴리기 운동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은 발바닥 감각이 무뎌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발바닥 감각을 깨워주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다음 발바닥 아래에 테니스공이나 작은 지압공을 하나 두세요. 그 상태로 발바닥을 천천히 굴립니다. 앞으로 뒤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 양쪽 발 다 하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리도 덜 붓고 덜 저립니다. 그리고 걷는 게 더 편하고 안정감 있게 변합니다. 두 번째, 지팡이 짚고 걷기 운동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걸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내가 벌써 지팡이를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쓰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건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 지팡이는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아픈 다리 반대쪽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앞으로 짚고 그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마당이나 복도, 그리고 가까운 동네 골목으로 나가보세요. 매일 5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뒤로 걷기 운동입니다. 뒤로 걷기는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만 걷다 보면 무심코 자세가 흐트러지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로 걷기는 엉덩이 근육을 바로 잡아주고 엉덩이 뼈를 받쳐주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모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집안에서 벽을 따라 천천히 뒤로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벽에 손을 살짝 대고 해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발끝에 집중해서 조심조심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돼서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은 엉덩이 뼈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뼈를 살리고 근육을 키워주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픈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윤영자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윤영자님 기억하시나요?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침대에만 계시던 그분 말입니다. 윤영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특별한 운동과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의심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달이 지나자 윤영자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안아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영자님은 다시 친구들과 만나서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제 윤영자님은 80세인데도 다시 예전처럼 매일 아침을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넘어져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뼈도 더 튼튼해졌고 다리도 더 힘이 생겼어요. 윤영자님 말이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간단한 운동과 세 가지 음식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혹여나 생활 중에 뼈가 부러지시더라도 윤영자 여사님처럼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운동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엉덩이 뼈를 지키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발바닥 지압공 굴리기 운동입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은 발바닥 감각이 무뎌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발바닥 감각을 깨워주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다음 발바닥 아래에 테니스공이나 작은 지압공을 하나 두세요. 그 상태로 발바닥을 천천히 굴립니다. 앞으로 뒤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 양쪽 발 다 하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리도 덜 붓고 덜 저립니다. 그리고 걷는 게 더 편하고 안정감 있게 변합니다. 두 번째, 지팡이 짚고 걷기 운동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걸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내가 벌써 지팡이를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쓰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건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 지팡이는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아픈 다리 반대쪽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앞으로 짚고 그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엔 집안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마당이나 복도, 그리고 가까운 동네 골목으로 나가보세요. 매일 5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뒤로 걷기 운동입니다. 뒤로 걷기는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만 걷다 보면 무심코 자세가 흐트러지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로 걷기는 엉덩이 근육을 바로 잡아주고 엉덩이 뼈를 받쳐주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모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집안에서 벽을 따라 천천히 뒤로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벽에 손을 살짝 대고 해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발끝에 집중해서 조심조심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돼서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은 엉덩이 뼈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만큼이나 뼈를 살리고 근육을 키워주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엉덩이 뼈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효과는 확실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줄기와 다시마입니다. 미역줄기와 다시마는 바다에서 온 건강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뼈에 아주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딱딱하게 만들어주고 마그네슘은 그 칼슘을 뼈에 잘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역줄기와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뼈가 좋아지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엉덩이 뼈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뼈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역줄기는 물에 살짝 씻어서 기름에 볶지 마시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다시마는 하루 한 조각 정도 물에 불렸다가 샐러드처럼 드셔보세요.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뼈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뼈째 먹는 것입니다. 뼈가 들어있어야 칼슘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특히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이 아주 좋습니다. 뼈가 부드러워져 있어서 그냥 드셔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뼈를 먹어야 엉덩이 뼈가 튼튼해지는 거니까. 내가 내 뼈를 살리기 위해 다른 뼈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멸치 한 줌, 통조림 생선 반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뼈만 강하면 안 됩니다. 뼈를 받쳐주는 근육도 함께 튼튼해야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콩과 두부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특히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성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은 뼈가 더 빨리 약해지기 때문에 콩과 두부는 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구워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콩은 밥에 넣어 잡곡밥처럼 드시거나 콩국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콩과 두부를 드시면 하루 종일 기운도 나고 근육도 힘이 붙습니다. 몸이 좀 가볍네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미역줄기와 다시마,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 콩과 두부 이 세 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엉덩이 뼈가 훨씬 단단해지고 근육도 살아나서 몸이 안정됩니다. 운동과 음식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엉덩이뼈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드셔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많이들 그러시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되지. 저도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엉덩이뼈를 지키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생활 습관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쉽지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실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힘이 빠지고 엉덩이 뼈까지 약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리가 후들거리고 걷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 5분, 30분에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냥 집 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좋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기지개 한번 켜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 엉덩이뼈와 근육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편한 신발 신기입니다. 이 신발이 벌써 몇 년째야. 아직 멀쩡한데 굳이 새 신발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어머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오래돼서 발에 맞지 않으면 그게 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이 헛디뎌서 넘어진다. 그 순간 엉덩이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편한 신발은 내 몸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꼭 신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를 다시 재서 맞는 신발을 준비하세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내 건강과 가족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이 나이에 속 썩일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에 쌓인 걱정, 속상함, 서운함. 그런 게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엉덩이 뼈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넘어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콧노래라도 불러보세요. 에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싶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뼈도 웃는다. 이렇게 세 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엉덩이 뼈는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신기, 스트레스 덜 받기.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이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족도 덜 힘들게 하고 내가 더 오래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엉덩이뼈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비단 엉덩이뼈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뼈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니 꼭 메모해 두고 실천해 보세요. 아무 일 없던 어제가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하루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영자 어르신도 김봉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튼튼하다고 건강만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엉덩이 뼈가 부러진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가족들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발바닥 지압공 굴리기였고 지팡이 짚고 걷기였고 뒤로 걷기였습니다. 그 한 숟가락이 미역줄기였고 멸치였고 콩과 두부였습니다. 생활습관, 운동, 음식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만 실천해 주세요. 그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손주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친구들과 시장 가서 웃는 모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건강해지는 것,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작은 손끝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